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틀어놓고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굳이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시면서 또는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은 느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용히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자리에 들 때였던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니까? 내일 뭐하지,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조금은 기대되는 마음으로 주무십니까? 아니면 아유,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네, 내일도 별 다를 게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는 날이 더 많으십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내일이 기다려지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82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90세까지 살고 싶어.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 눈빛이 정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65세였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막막합니다. 같은 인생입니다. 같은 노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조금이라도 내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 더 강하십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82세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왜 이렇게 내일이 기다려지세요? 그 대답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건강 이야기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르신은 매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가정을 위해 몸이 아파도 참고, 돈을 벌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버텨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조용한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꼭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왔던 세 가지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고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물론 기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아니면 잠깐 지나가고 다시 허전함이 찾아오던가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애들 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랑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같이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운 순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말은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아닌 느낌.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혹시 큰 병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 말고 정말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이거 내 이야기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꽤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내일이 조금이라도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식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도 내 몸이 아픈 건 뒤로 미루셨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나중에 편해지면 돼지, 자식만 잘 되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를 뒤로 미루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이 하나둘짝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이상한 감정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섭섭함일까요? 허전함일까요? 정확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입니다. 예전에 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조금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기대고 계신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부분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주면 좋겠다, 자식이 나를 더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겁니다. 자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아이 키우고 그 속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전처럼 항상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는 하는데 그냥 안부만 묻고 끝나요.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관계를 계속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 감정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쓸쓸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환이 너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공허함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할 일이 줄어들고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낯설지만 조금 어색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뭘 하지? 이 질문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를 시작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이 말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정말입니다. 자식이 중심이던 삶에서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조금이라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공허함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처럼 자식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옆에 배우자가 있으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하루를 보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운 순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대화가 거의 없을 때, 말을 해도 짧게 끝나버릴 때, 응,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지? 이 느낌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하고 난 뒤, 또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난 뒤, 이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이 말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자 자기 역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바쁘게 지냈고, 아내는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생활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공간이 갑자기 하나로 겹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느낍니다. 왜 갑자기 내 공간에 들어오지?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해하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방식 그대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밥 먹었어? 어디가? 이거 했어? 이런 대화는 많았지만 요즘 당신 마음은 어때? 요즘 무슨 생각해? 이런 대화는 거의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 느낌 낯설지만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TV는 같이 보지만 대화는 없는 시간. 식사는 같이 하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느낌. 이게 지금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운 이 감정.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당신은 어때?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조금씩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서로 각각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이걸 모르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작은 말에도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시간 보내고 저녁에 만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관계는 거리 조절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힘듭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맞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던 마음도 조금 내려놓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기. 이때 필요한 건 또 다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찾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이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편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이 최고야. 이 말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생활비 걱정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 그건 돈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가능성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걸로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돈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대비가 됩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대비, 혹시 생길 병에 대한 대비, 혹시 필요할 미래에 대한 대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쓰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거 쓰면 줄어드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지금은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이 말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나중에 돈 벌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와도 생각만큼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허전함, 불안감, 공허함. 이 감정들은 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도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마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안정감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도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은 건가? 괜찮습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알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식, 배우자, 돈.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조금씩 느껴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막막함이 조금씩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이 질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그 역할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역할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이 질문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신 겁니다. 남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지. 이 감정 굉장히 낯설고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을 하거나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너무 바빴어요. 그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게 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원했던 시간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편안함보다 공허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남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 자신이 낯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평생 누군가가 운전해주던 차에 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전대를 넘겨받은 느낌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운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과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절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알아갈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편안해지는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기, 창밖을 바라보기, 천천히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런 시간이 좋구나.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이라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찾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를 성장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들었다면 지금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얼마나 있으십니까? 조금 생각해보시면 생각보다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이 시간만 나를 위해 써보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침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생각도 비교적 맑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10분만 일찍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보십시오. 창밖을 보셔도 좋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걷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목적 없이 걷기. 이걸 해보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속도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천천히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이런 걸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햇빛이 어떻게 비치는지, 내 발걸음이 어떤지. 이렇게 걷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게 좋다. 이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TV를 계속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조용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이 시간 없으면 이상하다. 2단계까지 오면 성공입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 익숙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의무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건 바로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이거 좋아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천천히 부담 없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이 다시 재미있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설레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계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재미있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를 무난하게 보내는 데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다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이상한 게 뜨지? 이렇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배울 게 있으니까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해본 것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들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서툽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나도 되네.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해볼까?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남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게 많아요. 이 말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쁨은 힘든 바쁨이 아니라 기분 좋은 바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움은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오래 갑니다. 같이 배우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웃는 시간. 이게 더해지면 삶의 재미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변화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 나도 한번 뭔가 배워볼까?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하지만 가장 크게 변화를 만드는 부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외롭지 않나?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외롭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가끔은 사람이 그립지.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관계. 이게 바로 진짜 연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겉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지내세요? 밥 드셨어요? 이런 말은 하지만, 정작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많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비슷한 것을 좋아할 때 가까워집니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하지만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걷는 사람같이, 책 읽는 사람같이 배우는 사람. 이렇게 공통점이 생기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관계는 잘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가 대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조용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상대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는 받기만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큰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한 일이 결국 나를 살리더라. 이 말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나는 느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부담이 아니라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 귀찮은 게 아니라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정말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그리고 지금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차분하게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조금씩 생기셨을 겁니다.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왜 내가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느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만의 시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재미.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해보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내일은 이걸 해봐야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연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 연결이 생기는 순간 외로움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세 가지. 나만의 시간 성장하는 재미임이 있는 연결. 이 세 가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면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화는 크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작게 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침에 10분 조용히 앉아보는 것,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 새로운 걸 하나 시도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요즘은 괜찮다. 요즘은 조금 살 것 같다. 이 느낌이 조금씩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요즘이 예전보다 좋다. 2단계까지 오면 이미 변화는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시간을 보내는 하루.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다려지는 하루.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천천히 부담 없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말이 이제 조금은 이해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가 왜 더 기대될 수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크게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롭게 해보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인생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괜찮다. 요즘은 조금 편하다.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니까요. 앞으로의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와 살아보니 알게 되는 인생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천천히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괜찮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